네, 안녕하세요. 지질시대와 생물의 진화, 우리 보스노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석입니다. 우리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화석을 연구해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화석은 우리 일단 퇴적층에서 잘 발견이 되죠. 자, 생성 조건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생성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조건이면 유리하다, 이런 거다. 맞죠? 자, 그래서 화석이 우리한테 관측이 되려면 일단 개체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 다음 단단한 뼈 구조 아니면 껍데기를 가질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매몰 단계가 필요하죠. 손상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면 화석화 작용을 받을수록 유리하죠. 화석화 작용은 예전에는 좀 다루긴 했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보통 뭐 치환, 탄화, 재결정 등의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이제 화석의 종류부터 갈게요. 자, 화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볼 건데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하죠. 자, 일단 표준 화석이라 하면 시대를 대표한다. 우리 이렇게 외워주기로 했고, 자, 시상 화석은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알려준다. 이런 느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층의 화석, 다시 표준 화석 같은 경우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죠. 됐죠?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겠죠.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된다. 맞죠? 그 특정 기간에만 살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넓은 면적에 살아야겠죠. 넓은 면적에 분포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살던 고사리 화석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길수록 좋고, 면적은 특정한 환경에만 살아야 되니까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살아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화석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왼쪽 우리 고생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이죠. 자, 방추충 같은 경우 이렇게 고구마 말린 것처럼 보이거나 뭐 강아지 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 앉아서 하는 변기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나 책 같은 걸 좀 참고해서 다양한 그림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중생대로 갑니다. 여기 공룡 있고요. 암모나이트 보이죠? 자, 신생대에는 우리 화폐 닮은 화폐석이 있고, 자, 여기 맘모스죠. 메머드가 있네요. 자, 여기 시성화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기 손풀이라고도 부르죠. 고사리. 오른쪽에 있는 게 산호가 됩니다.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살고 있고요.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지. 자, 자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찾으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정답일 거예요. 자, 볼게요. A 한번 볼게. A 같은 경우에는 자, 생존 기간은 긴데 분포 면적은 좁죠. 그러면 A가 지금 생존 기간이 긴 거, 즉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거고, 반면에 반대편에 있죠. 굉장히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데 생존 기간은 짧아서 그 특정한 시기에만 산 D가 바로 표준 화석이 될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지지시대로 구분한다면 경계면은 어디와 어디 사이가 돼야 될 것인가 했는데, 자, 시대를 우리가 여기서 뭐 2개 내지 3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한테만 얘기하고 싶은 건 지지시대를 아예 2개로만 딱 구분했다는 건 특정한 생명체들이 많이 죽고 특정한 생명체들이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한 시대의 구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C하고 D 사이를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 스몰 b죠. 스몰 b하고 스몰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멸을 했죠.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c 같은 경우에 여기서 새롭게 출현을 했네요. 그럼 여기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기 좋죠.
자, D 같은 경우에는 대멸종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도 잘 살아남은 우리 시상화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상화석은 일단 D. 자, 두지 시대로 구분한다면 경계면은 라지 C하고 라지 D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자, 표준 녀석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으로만 분류했을 때 표준 화석으로서의 실효적 가치가 제일 높은 건 스몰 a가 되겠죠. 물론 자, 우리가 만약에 시대를 알고 있다면 스몰 c라든가 스몰 e 같은 애들도 표준 화석으로서 쓸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실효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을 고르라고 하면 a다 라고 불러주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화석의 이용입니다. 화석은 우리가 과거에 지층이 생성된 시대에 어떤 그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표준 화석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자, 어떤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건 시상 화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했던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과거에 수륙 분포가 나옵니다. 과거에 수륙 분포가 나와 있는데 고생대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판계아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중대생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판계아가 분리됐다 이거죠. 됐나요? 신생대 때는 이제 뭐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면서 지금과 비슷하다.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죠. 조금만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고생대 때 이제 여기서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거 만들어지고 중생대 때는 여기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우리 인도 대륙의 북상 있죠. 인도 대륙의 북상이 만들어지면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 나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자,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육지 환경임을 알려주는 화석에는 뭐가 있냐 이건데 우리가 봤을 때 육지에 살았던 생명체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외워줘야 되는데 외워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육상에 살았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육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매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은 건 다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룡이라고 하면 자, 육지에 살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얘기했는데 우리 지구학에서는 바다에 사는 공룡들은 해룡 또는 수룡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해 주기 때문에 공룡은 무조건 육지에만 삽니다. 바다에 공룡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됐죠? 공룡이고 두 번째 우리 매머드 있죠? 누가 봐도 육지 환경이에요. 그거 말고 육상에 사는 식물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육지 환경이고요. 나머지 나오면 전부 다 바다 환경이다 라고 하면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그림으로 다시 가면요. 삼엽충 바다 환경이죠. 갑주어 바다 환경, 방추충 바다 환경. 됐죠? 암모나이트 바다 환경, 화폐석 바다 환경. 됐나요? 그리고 식물 같은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이니까 육지 환경. 산호는 원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산다고 했으니까 해양 환경.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지층에 융기가 나오는데 융기라는 건 땅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걸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볼게. A, B, C가 있는데 삼엽충, 산호, 화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에서 살았던 생명체 화석이죠. 두 번째, 공룡 화석 보겠습니다. 자, 공룡 화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우리 대표적으로 육지에 살았던 화석이고 고사리 화석 역시 육지에 육상에 살았죠. 그러면 A라는 지층은 지금 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 B라는 지층은 육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기에 지층이 융기에서 위로 올라온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지층 해석입니다. 바다에 살았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된다. 이건 지층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고 우리는 올라왔다는 걸 융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밑에 자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모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중생대 생명체고 삼엽충은 고생대 생명체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 고생대 화석이 발견되고 위쪽에 있는 지층에 중생대 화석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뭐 신생대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옛날에 있었던 고생대 화석 삼엽충이 더 위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다? 생기고 나서 지층이 뒤집혔다. 우리가 그걸 지층의 역전이다 라고 불러줘요. 지층의 역전 구조가 관측된다 라고 배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해석입니다. 자, 삼엽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생대 화석이고요. 화폐석은 신생대 화석이죠. 그러면 A와 B가 지금 붙어 있는데 A와 B 사이에 중생대라는 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생대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퇴적층이 중단되지 않고 일정하게 쭉 쌓이면 우린 그걸 정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퇴적층이 중간에 끊겨서 위아래로 연령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우리는 부정합이다 이렇게 봐요. 자, 부정합의 생성이 일어났다. 자, 부정합의 생성은 지구과학 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부정합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가르치거나 시험 문제를 깊게 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건 내용 조금 보고 넘어가면 부정합이라 하면 지층이 보통 퇴적이 되죠. 퇴적은 보통 어디서 되냐면 물밑 바다에서 주로 퇴적이 잘 돼요. 100%는 아니지만 주로 퇴적은 물밑에서 돼요. 근데 얘가 지금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단됐다는 건 보통 어디서 중단이 되는 거냐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풍화 침식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퇴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퇴적은 어디서 되냐 했을 때 물밑에서 풍화 침식은 육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는 건 여기서 지금 풍화 침식을 받고 있는 시기가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육상 환경이겠죠. 그럼 물 밑에 있던 지층이 육상으로 올라왔다는 건 이 시기에 뭐가 있었다? 융기가 한번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입니다. 자, 풍화 침식을 받고 나서 다시 화폐석이 쌓였죠. 그러면 다시 퇴적이 됐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퇴적이라 함은 주로 물 밑에서 일어나니까 육상에 있던 애들이 물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여기서 침강이 한번 반복된 거죠. 됐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융기와 침강을 한번 반복하면 이거 색깔이 왜 안 바뀌었지? 됐죠? 융기와 침강을 한번 반복하면 부정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의 정의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죠. 지구 탄생이니까 지구의 나이는 46살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자, 생물계의 큰 변화 또는 그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이라는 건 보통 우리 방금 봤죠? 방금 본 부정합명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대규모 지각 변동 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가로하고 부정합의 발견, 부정합이다 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됐나요? 자, 여기 밑에 지질시대 구분과 상대적 길이 볼게요. 자, 여기 사실은 길이로 따졌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여기 앞쪽의 길이 고생대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자,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했을 때 46억 년 전이 지금 선 캄브리아 시대고요. 선 캄브리아 시대. 그 뒤쪽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자, 우리 이거 5.4억 년 전에 고생대 시작, 2.5억 년 전에 중생대 시작, 0.66억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됐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와 생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사실은 그 앞쪽에서 지구 탄생할 때부터 한번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약 35억에서 한 37억 년 전쯤에 그 남세균이 등장했어요. 이건 책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됐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 한 37억 년 전쯤에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다시 거의 미세하지만 살짝 나와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남세균의 강압성으로 그 옛날 옛적이죠.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대기 중에는 산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녹아야 되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계속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생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오존층이 만들어졌다는 건 생명체가 육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때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생물이 지나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좀 자세하게 봤었는데 무척추동물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류가 등장하고요. 최초의 척추동물이죠. 그 다음에 어류가 번성할 때 양서류가 출현하고 양서류가 번성할 때 파충류가 출현하고 파충류가 번성할 때 포유류가 등장하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해조류 같은 것들 있었고요. 시간 지나면 그 양치, 겉시, 속시 이렇게 지나는데 해조류는 빼겠습니다. 그냥 한 3개 있으니까 여기부터 양치 식물, 겉시 식물, 속시 식물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이제 지시대 환경과 생물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선캄브리아 시대 먼저 볼게요. 선캄브리아 시대. 자, 지구학에서 우리 지시대 공부하면요 어디에나 다 이 말이 나와요. 대체로 온난했다. 됐죠? 자, 대체로 온난했는데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중기에도 물론 한 번 있었고요. 됐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길고 엄청나게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확한 그래서 그 수륙 분포는 알기가 조금 어렵죠. 자, 생물 있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우리 아까 생물 봤죠? 남세균 나왔죠. 남세균이 죽어서 만들어진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죠. 화석 이름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두 번째, 자, 해파리라든가 이런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에서 제일 처음 발견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됐지?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 건데 고생대에는 역시 대체로 온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체로 온난했고 중기 한번, 말기 한번 빙하기가 있었죠. 중생대는 역시 대체로 온난. 너무 온난해서 심지어 여기는 빙하기도 없죠. 마지막 신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 그리고 후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수륙 분포입니다. 고생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기에 판기아가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초대륙 판기아가 만들어졌다. 중생대에서 중요한 건 중생대 초기에 판기아가 분리됐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신생대가 됐을 때는 대서양과 인도양의 확장이 일어나고 됐죠?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일단 수륙 분포니까. 자, 생물 가겠습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생명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애들 삼엽충 복습, 삼엽충, 필성류, 갑주어, 방추충,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식물 있었죠? 양치식물 번성. 환상 시대의 말에는 다음 시대 때 번성해야 되는 식물이 등장한다. 됐죠? 고생대의 말에는 양치식물에서 한 번 더 지난 겉시식물이 출현하죠. 자, 중생대로 갑니다. 중생대에서는 우리 파충류 주로 많았죠. 됐나요? 여기 그리고 아까 봤던 겉시식물이 번성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고, 자 신생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포유류가 번성을 했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하죠. 자 여기 지금 중생대 다시 보면 거치식물이 출현했고, 거치식물이 번성하고, 중생대 말에 속시식물이 출현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멸종이네요. 자 대멸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고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대멸종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가지가 많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죠. 고생대 말에 우리 대멸종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 판게아 형성이 제일 큽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멸종이라는 건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게아 형성도 있고 대규모 화산 폭발도 있었어요. 자 중생대 말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소행성이 충돌했다. 됐죠? 대규모 화산활동, 화산 폭발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밑입니다. 대멸종이 일어나는 횟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합해서 총 5번이고요. 고생대 때 초기 끝나고 중기 끝나고 말기에 3번, 그 다음에 중생대 초에 1번, 중생대 말에 1번, 그래서 총 5번이 있죠. 됐나요? 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 대멸종이 일어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이 대멸종과 여러가지 가정들을 거쳐오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니까 가장 생물종이 다양한 지시대 꼽으라고 하면 현재죠. 신생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복습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